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이고요. 출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치대를 사고 나서 어제 첫 영상을 찍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거치대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어제 제가 휴가다 보니까 뭐 수염도 안 깎고 또 이상한 니트 하나 입고 와가지고 제 기준으로는 조금 되게 별로더라고요. 생긴 게. 물론 제 생긴 걸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저는 또 스스로 이게 제가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 생김새도 저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약간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한번 더 좀 찍어 봐야겠다. 그러면 찍는 건 좋은데 나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으니까 토픽을 뭘로 할까? 어제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로 했다면은 오늘은 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식의 뷰,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좀 전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전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혹시라도 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제 생각과 맞는 부분은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해주시거나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일단은 새벽에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데 조금 어둡죠? 이렇게 하면 좀 나으려나? 일단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3월 3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까 지난달 2월 27일 기준으로 아마 종가가 6천을 넘었을 건데, 코스피 지수를. 그리고 나서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랑 미국 이란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오늘 좀 기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뭐 당연히 있을 텐데, 떨어질 겁니다. 아마 떨어질 건데, 저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딱딱 잘라서 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저는 올해 말에 코스피 지수를 8천 이상 만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로 희망회로를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몰빵하고 있는 거의 9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HD 건설기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모르겠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현재 주당 14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견입니다. 자, 그럼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저는 코스피가 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상법 개정. 두 번째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자산 증식 패러다임의 변화. 약간 좀 거창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뭐 이 탑픽만 들어보셔도 뭐 다 아는 얘기구만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제가 생각하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법 개정. 우리나라가 지난달에이죠, 아마 국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까지 통과가 됐고, 스튜어드십 코드, 자사주 소각,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이 상법 개정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대주주 니네 맘대로 회사를 이랬다 저랬다 쪼물락 뭐 쥐락펴락 하지 말고, 주주들 눈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이 본인들의 각각의 최대의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대주주 니네들이 열심히 도와라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전까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크게 된 가장 큰 이유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물 시장이 굉장히 작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진득하게 보는 게 아니라 현물과 선물 간의 괴리를 이용해 가지고 비약적으로 선물 시장을 키워버린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 제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해요. 경제사범으로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누가 보더라도 뭔가 계획한 악질범이었을 때는 사형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나라는 자유경제국가이기 때문에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 처벌이 엄청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 다만 너가 한번 해서 걸리는 순간 네 인생은 좆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강한 처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감히 탈세나 아니면은 그 주가 조작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하더라도 인생을 걸 만큼 이제 빡셀 때만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사기를 치든 뭐 주가 조작을 하든 어떤 경제 인위적인 어떤 압력을 가해서 왜곡을 시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경한 처벌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탕주의, 야 그냥 빡세게 해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 자산 은닉해버리고 뻗어버리면은 그냥 가서 빵 한 3년 살다가 좋은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평생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라는 약간 우스갯소리도 있었었죠. 물론 이거는 범인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사범들이 준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고 불확실성인데, 자꾸 이런 불확실성이 주입이 되다 보니까 크던 작던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그만큼 커플링되어 따라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큰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얼개들이 짜여 있어져야 되고, 또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부, 경제인 연합, 노사정 협의회 여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책을 좀 세분화해야겠죠. 좀 현실성에 맞게. 근데 다만 이 한 발을 디뎠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정부가 이런 경제시장에 대해서 공정성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라는 것이 이미 뭔가 시장의 시그널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력을 가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고, 혹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6200 간 게 반도체 원툴이 아니냐, AI랑 반도체랑 요거 테마 타가지고 반짝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좀 개소리 같고, 졸라 개소리 같고, 그런 사람들이랑은 저는 별로 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준 떨어진 사람과 탈무드인가 어딘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토론을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런 병신들이랑은 좀 저는 이야기를 섞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상법 개정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인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MSCI 지수가 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모건 스탠리 여튼 여튼 무슨 지수 있거든요. 제미나이나 챗 GPT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고요. 여튼 이 MSCI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패시브 자금 펀드죠.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탑티어 이제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MSCI 선진국 지수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그 나라별로 기준을 나누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예전역에 선진국이 됐었어야 됐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MSCI라고 하는 지수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선행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도가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스탠다드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격이 있고, 우리나라가 좀 갈라파고스 같은 우리만의 어떤 그런 법과 기준으로 좀 전 세계 시장에서 투자하기 좀 까다로운, 뭔가 얘네는 뭔가 좀 기준이 좀 후진적인, 특히 금융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체력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후진국형이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타이틀을 땄었고, 그렇기 때문에 MSCI 패시브 자금 중에서 굉장히 적은 규모의 자금만 저희 쪽 시장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MSCI에서 이렇게 막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야, 니네가 이렇게 MSCI 선진국 지수 못 올라오는 이유가 이런 게 있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실 오답 노트 열심히 풀어서 하나하나 오답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면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인데, MSCI 지수는 어찌됐건 간에 편입이 뭔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그 물리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2026년, 27년에 뭔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MSCI 선진국 지수의 대상국이 돼가지고 관찰국이 됐다는 그 것만으로도 시장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제가 지금 계속 뭐 굉장히 대단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전문 경영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팩트가 불러일으킬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제가 숫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퀀트적인 능력은 없어요. 다만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바웃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결국엔 지금보다 좋아질 거면은 저희가 굳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주식시장에서 뺄 이유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법 개정 등의 각종 여러 가지 법적 개정사항. 두 번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준비.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요거 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쉽게 생각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넘어온다는 건데, 요거 얘기하면 또 이제 발작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개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이다. 너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고 싶지 않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심리로 뭔가 결정이 되는 거지, 뭔가 이런 매크로적인 기술적인 걸로 결정되는 시장은 아니다. 너네들은 너무 한참 몰라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를 하고 일견 반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 또는 하락이, 저는 뭐 폭락론자도 아니고 뭐 한 채 갖고서 그걸로 지지고 볶고 사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좋은 집을 갖게 됐는데, 그걸 악마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자꾸 뭔가 제재를 가하는 건 좀 어렵죠. 다만 우리나라에는 부자가 되게 많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생 대전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야, 세상에 이렇게 진짜 부자가 많구나. 그러니까 대전에서 부자는 뭔가 티가 팍팍 났어요. 부자면 부자인 티가 났는데, 서울은 그지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 다 부자더라고요. 까보니까. 여튼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부자들이라는 게, 부자가 뭐예요?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부를 어찌됐건 간에 메인테인 하거나 또는 확장시켜요. 익스펜딩?
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멍청한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똑똑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해야지 자신의 부를 선대로 물려받던 자기가 키웠던 지키거나 늘릴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패러다임에서 레버리지, 대출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각종 규제들과 맞물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이 된 거지, 뭐 그냥 무조건 아파트, 무조건 땅이 최고여서 부동산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쭉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이걸 조금만 비틀면 뭐예요? 이 패러다임이 대전환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부자들이, 야, 이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지고, 각종 규제나 이제 뭐 세금 때문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이거 돈 버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정부가 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뭔가 부동산처럼 사고팔고였던 기간도 짧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냥 막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올랐다 내려갔다가 뭔가 지지부진 해가지고 이거 내가 장기 투자하는 게 졸라 리스크가 컸는데, 야, 이거 이대로 밀고 가는 거 보니까 좀 가져가도 괜찮겠다, 내가 요걸로 5년 10년 투자를 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제 MSCI 지수 편입이라고 하는 대전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강남 부자들, 우리나라 부자들은 빼꼬미들이거든요.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만 부르짖지 않아요. 멍청한 새끼들이나, 그러니까 민초들이나,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회사를 사주로 둔 언론사들의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는 이 무지몽매한 민초들이나 부동산을 막 최강이고 막 평생 갈 것 같은 막 진짜 안전자산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막 무슨 기도를 하지. 그 돈 많은 애들은 빼꼬미들이어가지고 다 알아요. 부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로 유입되는 자금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뺨을 때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 이 세 가지는 다 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각종 투자도 그렇고, 심지어 그래요, 저는 투자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코인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에요. 세상에 100%짜리 확률이 들어가는 투자는 없어요. 99%도 없어요. 70%도 없습니다. 51%와 49%의 싸움입니다. 또는 50.00001%와 49.99999의 49.99999의 싸움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다 결국에는 확률이고, 그 확률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뭔가 보합이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많고,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걸 좋아하는 게, 제가 관종이고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결과적으로 무언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저는 결과만큼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레퍼런스, 근거,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거든요. 유튜브라고 하는 이 공짜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저는 순간순간 제 감정이나 제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내가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한테 증거로 삼는 그런 기준으로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저는 올해 말에 다시 이 영상에 대해서 저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가 뭐 현재 6천이니까 4천, 3천이 됐을 수도 있고 1만, 2만이 됐을 수도 있는데, 2만까지는 좀 못 받아, 1만 정도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저는 뭐 제 나이나 이름이나 제 얼굴도 다 까고 유튜브 하잖아요. 저는 좀 유튜브 하면서 얼굴 이렇게 가리는 사람들, 자기 이름 가명으로 하는 사람 좀
그 사람들만의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자, 회사까지는 앞으로 한 20분 더 가야 되는데 이제 할 말 끝났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참 퀄리티 어때요? 괜찮죠?